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학생들을 위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인생 수업 특강을 18번째 특집으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잃은 것에서 얻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하버드 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학장, 총장을 역임한 대리복 교수의 강의 내용을 일부 제가 재편집한 것입니다. 어려운 과정을 참고 견뎠을 때, 자아를 초월해서 승리를 거두었을 때는 우리는 성취감을 얻고 그 안에서 다시 행복을 느낍니다. 시카고 대학 총장에게 행복의 비결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CD, 신 레몬 하나를 맛 좋은 레몬 주스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오랫동안 지켜온 것이지요. 만약 당신에게 먹기 힘들 정도로 엄청 신 레몬 하나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너무 쉬워서 못 먹겠다고 버리고 이렇게 신 것들을 어떻게 먹겠어? 라고 말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며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이 레몬을 맛 좋은 주스로 만들 수 있을까? 일생 동안 인간의 잠재 능력에 대해 연구를 한 심리학자는 사람의 가장 불가사의한 면은 바로 역경을 순탄하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남자아이가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가족들은 장례비조차 없어서 아버지 친구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공장에서 매일 10시간씩 일했고 종종 일거리를 집에까지 가져와서 일하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지만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아이는 우연한 기회에 마을 교회에서 친구들과 연극을 한 후 무대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후 그는 연설을 연습하기 시작했고 그 후 탁월한 연설 솜씨로 정계까지 진출했습니다. 30살이 되던 해에 그는 뉴욕주 의회의 의원으로 선출되었으나 이렇게 큰 책임을 맡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매일 밤을 새워가며 복잡한 법안을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그 이후 주 산림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산림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어 걱정이 많았습니다. 또 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직책을 맡으면서 그는 항상 좌불안석이었습니다.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어머니만 아니었다면 당장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는 새 직책을 맡을 때마다 하루에 16시간씩 관련된 공부를 했습니다. 바로 너무 쉬워서 먹을 수 없는 레몬을 먹기 좋은 주스로 만드는 것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그는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정치가가 되었으며 뉴욕타임즈는 그를 뉴욕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가 바로 후에 뉴욕주 주지사를 4번이나 연임한 알프레드 L. 스미스였습니다.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그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지명되었으며 하버드 대학에서 6개의 단과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도 6개나 받았습니다. 1925년 24살의 청년 벤자민 포드슨은 교통사고를 당해 척추를 다쳐 하반신이 마비되어 다시는 일어서지를 못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청년이었던 벤자민 포드슨은 잔혹한 운명을 받아들이고 꿋꿋이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역시 신을 원망하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한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서 벤자민 포드슨은 운명을 탓하는 것은 자신을 무너뜨리고 가족과 친구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의 생활은 어떻게 변했을까?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벤자민은 새로운 생활을 하기로 결심하고 우선 세계의 고전 명작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의 1500권이 넘는 책을 읽으면서 책 속의 지혜는 그의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밖에 그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사색을 즐겼습니다. 정치, 사회의 일상생활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깊이 사고했으며 가치 있는 것에 대해 생각을 했습니다. 다양한 독서와 음악, 깊은 사고의 결과물은 그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그는 휠체어에 앉아 공공문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이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의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그는 정계로 진출했고 후에 주 상하의원을 거쳐 조지아주 정부의 국무장관까지 되었습니다. 이후 선거로 재임을 거듭 거쳐 약 33년의 공직에 몸을 담았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큰 약점은 종종 예상치 못한 커다란 동력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대문호 존 밀턴은 시인이자 청교도 사상가로 셰익스피어에 버금가는 작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존 밀턴은 어려서부터 시력이 약했는데 40대 중반에 완전히 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곤, 복락곤, 사탄의 변명 등 대작을 실명 후에 딸과 비서가 말로 받아 적으면서 완성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눈이 보였다면 그렇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었을까? 베토벤도 28세 때부터 청력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40대 후반부터는 완전히 청각을 상실했습니다. 그는 청력을 잃은 뒤에도 합창, 교향곡, 미사 솔레니스, 현악, 시중주 등을 완성했습니다. 베토벤은 장애의 역경을 딛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훌륭한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러시아의 음악가 차이콥스키의 결혼 생활은 그를 자살로 몰고 갈 정도로 불행했지만 교향곡, 백조의 호수, 호두깎이 인형 등 불후의 명곡들을 남겼습니다. 전쟁과 평화, 부활 등의 톨스토이와 지혜와 벌의 저자 도스토옙스키 역시 총살령의 사형 직전 황제의 특명으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이와 같이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후대를 감동시키는 소설을 남겼습니다. 영국의 과학자 진화론의 아버지 찰스 다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유능했다면 이렇게 고생하며 일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이고 성공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미국 켄터키주의 작은 오두막집에서 태어난 링컨도 자신의 약점을 원동력으로 삼은 사람으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링컨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좋은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화려한 생활을 했다면 결코 게티스버그의 명연설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올레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린 리스트입니다. 그는 파리의 한 음악회에서 연주하던 도중에 바이올린 줄이 하나 끊어지자 전혀 당황하지 않고 더 침착하게 얼굴색 하나 변함없이 나머지 세 줄로 무사히 연주를 끝까지 마쳤습니다. 한 작가는 이 이야기를 하며 이것이 바로 인생줄 하나가 끊어지면 남은 줄로 곡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생일 뿐 아니라 삶을 초월하는 훌륭한 지혜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활용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당신이 잃은 것 중에서 얻을 수 있느냐입니다. 이것은 매우 고귀한 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비참한 운명을 마주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목표한 방향으로 꿋꿋하게 걸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황무지를 벗어나 싱그러운 초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 및 2030 세대 여러분, 세계적인 인물들은 하나같이 어려운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목표를 찾아 꾸준히 앞으로 달렸습니다. 실패하고 잃은 것 중에서도 분명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과 실패를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찾으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학생 및 2030 세대 여러분, 지혜를 얻으려면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세계적인 인물은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 속에서 많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짧은 동영상 쇼츠나 게임 보지 마시고 좋은 책과 궁금증을 알려주는 챗 GPT와 항상 친절한 교류를 하십시오. 궁금한 건 물으면 뭐든지 다 알려줍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고생 없이 자란 사람은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 어렵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학생 및 2030 세대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널리 퍼뜨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